전자회로 설계 이해와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뭘 학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과정 설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이제 전자회로 설계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자, 예, 기본 용어, 기본 소자, 그 다음에 이걸 결합을 해서 하나의 회로를 구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 용어 또 여기 빠져 있는 게 이제 이론. 예. 이 세 가지를 잘 학습을 한 다음에 회로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자회로 설계는 여기까지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기본 이 용어, 이론, 소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이걸 잘 이해한 다음에 전체적인 결합체인 회로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본 소자를 잘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물론 용어와 이론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만 기본 소자를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당연히 동작 원리가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동작 원리. 두 번째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특성. 특성 파라미터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특성 파라미터나 아니면은 이제 좀 특별한 특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 1과 2를 잘 이해를 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 관점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활용 관점에서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활용을 할 때 설계 시 고려 사항이 또 들어가게 돼 있죠. 설계 시 고려 사항.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어야지만 회로 설계할 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죠. 당연히 회로 설계 시 고려사항 여기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 게 설계 사양 결정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이 사양 결정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간략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 목차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회로 설계 관점에서의 기본 용어 이해. 기본 용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크게는 이제 전압 전류, 그라운드, 주파수 이런 특성들도 있고 전개, 자개, AC, DC, 뭐 dB, dBm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어 있고 뭐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 이런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건데 명확하게 용어를 디파인을 해야 된다. 라는 거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또 특이한 이제 그라운드가 우리 단순히 그라운드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기에 이제 역할이 엄연히 있어요. 이 역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전개와 자개의 또 특성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항상 이제 전송솔로라는 것은 전개와 자개가 계속 같이 동반하면서 나타나면서 신호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개자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C와 AC, DC 뭐 당연한 얘기로 보이겠지만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살펴보는 거고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를 또 드릴 게 데시벨하고 dBm. 이건 이제 상대 레벨, 절대 레벨이라고 해서 레벨 단위계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자 회로의 법칙은 기본 실무적인 회로, 제품에서는 많이 통용이 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이제 IC 레벨로 되어 있다 보니까 IC상에서 모든 뭐 회로의 등가적인 표현들이 되어 있으나 그 등가적인 표현들이 우리한테 제조사에서 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고 그 법칙들을 다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계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이 하나가 좀 존재를 하는데요. 이 키르요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키르요프의 법칙의 그 실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될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려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나오고요. 최대로 로드까지 어떻게 신호를 전달을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디파인이 되면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문제가 될 것인가, 노이즈 관점에서 또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전자회로 후속 표현으로 이야기가 됐듯이 그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디지털 신호다라는 걸 또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류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교류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이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일정치 않은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세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시력값, 두 번째는 피크값, 세 번째는 평균값. 이와 같이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값의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값이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정량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교류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압에 대해서 평균을 내면 0, 전류에 대해서 평균을 내도 0. 그러니까 어떤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력으로 표현합니다. 전력은 전류와 전압의 곱이기 때문에요. 항상 평균 전력은 2분의 1 정도는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력값의 의미도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회로 해석을 위한 수동소자인데, 수동소자 특성 유무는요, 기본적으로 전원인가 유무를 따지게 됩니다. 전원인가가 없이 동작하는 소자가 이 수동소자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기초적인 용어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을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이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동작 원리에 대해서 또 나오게 되는데, 동작은 직류 동작과 교류 동작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DC 관점이고 AC 관점인데, 요건 이제 주로 노이즈 관점으로 또 이야기가 또 빠져나가게 됩니다. 노이즈 관점으로 나중에는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전원 쪽에서 이제 활용하는 관점으로 좀 표현이 돼서 충망전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야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특성은 이제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특성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도 있지만 이 커패시터가 가장 많은 이야기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전체의 역할, 그 다음에 기생성분에 대해서 또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량 유형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이제 용어적으로 정리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또 하게 되고 활용 관점에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교과서, 전공서적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른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다이오드가 나오는데, 다이오드부터는 능동소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능동소자의 종류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선 우리 전자회로 설계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다이오드,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BJT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모스 FET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똑같이 기본 원리, 동작 원리죠. 기본 동작 원리, 특성 파라미터, 활용 관점에서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다이오드 구조, 동작 원리, 종류, 특성 파라미터로 이야기가 될 거고요. 정류회로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간략하게 AC에서 DC로 변환 과정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실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ESD라는 건데 외부에서 펄스성 소자 이제 전압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텍션을 하는가, 요 이야기인데요. 다이오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트랜지스터는요, 트랜지스터의 기본 개념, 동작 원리, 특성, 종류,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스위칭 동작만을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스위칭 동작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칭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이 반도체는요, 반은 절연체고 반은 도체예요. 예. 그래서 무한대 혹은 영호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갖는다라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봤을 때 스위칭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 트랜지스터나 모스FET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스FET에서도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특성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 구조나 동작 원리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살펴볼 거고요. 이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스위칭이나 뭐 스위칭 동작, 다이오드 스위칭, 스위칭 동작에 있어서는 ON일 때의 문제점을 하나 하고요. 오프일 때 문제점, 요 문제점들을 잘 해결을 할 수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대책을 잘 할 수 있으면은 그걸로써 어느 정도는 사용하는데 무리를 갖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 드릴 게 노이즈 저감 대책의 이해와 활용해서 필터, 비드 구조, 동작 원리, 특성, 활용과 고려사항, 이게 정확하게 노이즈 저감 소자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노이즈 효과는 굉장히 줄어든다. 줄어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제 이야기들을 할 텐데, 필터의 특성 파라미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전자회로 설계 이후의 과정에서요, 전자회로 설계 이해, 그 다음에 노이즈 저감 대책, 그 다음에 전원회로, 그 다음에 RF회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가장 좀 베스트하다. 이게 하드웨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는데, 전자회로 이제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1에서 3년차 정도 연차를 가지신 분들이면 가장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 외에는 이제 좀 실력이 부족하다, 조금 다시 정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5년차에서 10년차이신 분들이 좀 들으시면 좋겠다. 실제 경험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실 거고요.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1, 2년 차이신 분들이 전원회로 개념을 잡을 때 사용하시면 가장 좀 베스트하다. 요것도 마찬가지, RF회로도 마찬가지, 5년 차에서 10년 차이신 분, 이제 현업을 하시거나 이제 반대로 준비를 하시거나 하시면은 좋겠는데요. 뭐 그 연차 안 되시는 이제 1에서 한 3년차, 5년차 되신 분들도 이 무선회로가 필요할 때, 혹시 공부를 하시고 싶으실 때 우리가 이 과정을 좀 학습을 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자회로 설계에 대한 이제 설명을, 과정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